분산정 도화세입니다. 문제도 써주세요. 네. 항상 문제는 이제 보고 분석해야 되니까. 그죠? 네. 가의 문화는 가는 문화를 이렇게 하죠. 가의 문화를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네. 경제적 측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 이렇게. 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 문화를 가는 문화를 그치? 네. 경제, 사회, 문화적 계급으로 본다. 이렇게 말투니까 이런 거 고치는 건 좀 나중에 연습하셔야 돼요. 어쨌든 책도 이거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 직접 써버리면 돼. 우선 경제적 측면은 물질적 자원을 가리키고, 사회 측면은 인적 네트워크 같은 지위, 배타적 인명 형성을 가리키고, 문화적 측면은 지식 스타일, 지위로 개발하면서 동질서 만들어 가리킨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를 했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요 세 개를 왜 갈릴까요? 왜 나누냐고. 네. 이거를 중심으로 각각 특징이 특징이 다른데 이렇게 특징 다르게 왜 나눌까요? 예를 들어서 어... 문학과 비문학은 나누죠? 네. 이게 기준이 뭐예요? 왜 이렇게 나눠요? 같은 특성이긴. 아니 이 구분 기준의 틀이 뭐냐? 기준이 뭐냐고? 아 여기 예. 문학인 거랑 문학이 아닌. 이건 예술성. 예술성. 아... 이건 예술성이 없는 거. 예술성은 감동. 감동은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전화. 예술성 있는 건 문화. 예술성 없는 건 비문학. 예술성 없는 일기는 그냥 숙제. 실용글. 예술성 있는 일기는 수필. 이렇게 예술성으로 나눠요. 이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가지를 나누면 이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실제로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중에 기준 연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건 알겠어요. 특징도 잘 썼어요. 왜 세 개로 나눴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눠야 돼 굳이? 합쳐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앞뒤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는 문화를 나누고 하나는 문화를 합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나누고 왜 합쳤어야 돼? 이게 나눴을 때의 장점이 뭐고 합쳤을 때의 장점이 뭐야? 이런 생각 해봐야 돼. 이건 잘 썼어요. 나중에 이거 뭐 글자 고치고 문장 고치고 이런 거 좀 더 이따 연습해서요. 뼈대가 돼야 그 안에 있는 살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뼈대에서 팔이 없는데 정리하면 팔 없는 조각상 만들잖아. 네. 뭐 상징주의 조각상도 아니고 그냥 써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이거? 네. 그 심각하죠, 그죠? 생각해봐야겠죠. 네. 이 모두 다른 계층과는 여기는 계층이라고 그랬고 여기 계급이라고 했잖아요. 네. 계급과 계층의 차이는 뭐예요? 아 계급은 갈등론이에요. 네. 두 개로 딱 나눠주는 거고 계층은요 기능론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 공산주의가 있을 때 자본주의하고 결합할 때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로 나눌 때는 이렇게 뚜렷한 이 두 개의 문화 특성으로 해서 이걸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됐지만 네. 지금 사회는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기능론으로 했을 때는 이걸 계층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계층별로 나눌 때 이 세 개의 상중하의 계층을 나눌 때 구분 기준들이 경제성이 부자다 그럼 상. 사회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지위, 상끼리 어울리고 싶다. 문화적으로 지식 취향. 그러니까 지식 취향 스타일이 같은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네. 같이 어울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지식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느라고 생기는 게 문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돼요? 네. 그렇다면 이 기능론과 갈등론, 요거 기능론에 의해서 계층을 만들어 가는데 이 상중하의 계층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경제에도 되지만 경제를 전제로 나아가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는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출 때 누구랑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냐? 지식 취향 욕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류문화, 중류문화, 하류문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거 하위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류는 상위 문화, 중류는 중위 문화, 하위는 하류층은 하위 문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문화라는 큰 상위 개념 안에 상류 문화, 중류 문화, 하류 문화라는 하위 문화가 있는 거예요. 상류, 중류, 하류. 이 문화에 하위 개념이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이 이 하위 문화 구별한 욕망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욕망이 왜 생겼는가를 자기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왜 사람들이 네. 우리는 상류층이다 하면서 하냐는 거지. 약간 뭐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써줬어야 되거든. 사실은 여기다가 왜 그럴까?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은 거기 다 있고 다른 아이들도 다 쓸 건데 이거를 간간히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거는 내 생각으로 채워서 흘러가게 해줘야 되거든. 분명 당연한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네. 아는 얘기 여기 썼냐는 거지. 써야 평가를 해주든 말든지 하는데 애들이 안 써.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별되는 욕망을 가져요. 그래서 부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명품 얘기라든가 고급 자동차라든가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럭셔리 시계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어울려서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 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뭐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본인들 이렇게 상류층만 가는 클럽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명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은 사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다른 계층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써줄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랑 반복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이거를 한 단계 진전시켜가지고 그 평가나 그거에 있는 사회에 이런 것들 존재하는 이유나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쓰면 진짜 주어 짜서 플러스 알파를 써주는 건데 네. 그냥 똑같은 걸 썼던 느낌이라는 거지. 네. 요게 취향 있네. 스타일도 있고 같은 지식도 있고 그러면 클래식과 같은 요거 하나 썼는데 나머지는 없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쥐어짠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논술을 내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렇게 다문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통문화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취향이 나는 덕후들도 있고 덕후라는 말 여기다 써야 되거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새로운 시대 글로벌 시대의 문화 옛날의 문화 달라진 것들 분명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쭉 깔려있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주고 쓰고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글에만 매달리면 플러스 알파 없는데 어떻게 불 거냐고. 어떻게 붙겠냐고. 솔직히. 자, 문화, 사회문학 맥락 속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환경 요소 속에서 효율적 생존 전략을 찾는 과정이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 가와 나의 관계는 뭡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항상. 네. 가와 관계는. 그러면 이 가는 한 덩어리를 잘랐다라는 개념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르는 이유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알파로 얘기했으면 거꾸로 나올 거거든요. 항상. 그럼 잘려진 거를 다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다.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솔직히 그래서 보세요. 각기 다른 것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을 합쳐서 글로벌화 시킨 거잖아요. 방탄처럼. 아닌가요? 네. 그리고 어떤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가 다 잘라져서 나타나서 자기들의 고유 문화로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렸지만. 이거는 뭐냐고요? 요 안에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초점이 이 둘 다 존재하는 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누어 보는 미세하게 들어가는 미시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요 미시를
딸로 있던 거를 거시로 통합하는 거예요. 세계로. 이해돼요? 네. 그러면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거랑 미시에서 거시로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는 온도예요. 그렇게. 네. 온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각각 나라가 달라. 다른데 이 지역의 온도는 비슷해. 그럼 기후에 따라서 공통. 기후나 온도 확장하면. 네. 그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 숭배가 중요한 거. 그게 이제 예시일 뿐이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벼농사를 많이 주로 하는 동아시아권의 문화가 따로 있는 거고. 네. 건조기후의 문화가 따로 있는.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하나의 예시로 온도를 줬어. 그리고 기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상호 연관성을 묶을 수 있는. 그죠? 네. 기후만 있나요? 요새는 뭐예요? 기후보다 강력한 게 뭐예요? 뭐 국가. 아, 국가도 되고 인종? 더 강력. 방탄 생각해요. 방탄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방탄이요? 네. 팬? 그리고 팬덤이 순식간에 조직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아. SNS. 네.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확장해서. 이제 기후의 영향도 안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러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방탄이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의 음악인데 이것들이 온라인 속에서 방탄이라는 팬 문화로 해서 암이라고 묶여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 상호 연관성, 나라마다의 연관성. 자, 방탄의 생존 전략은 뭘까? 이 나라 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기후도 다를 텐데 어떤 걸로 하나를 묶어서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을 묶을까?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돼지를 혐오하는 것처럼 그 나라 혐오하는 거 조사해 안 해? 그런 거 안 쓸 거야. 그럼 이 나라 팬 다 잃게.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가족, 희망, 요번에 버텨 이런 것처럼 네. 희망, 메시지, 그죠? 네. 음유수인 같은 아름다움, 순수함,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잘 해줬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딱, 자, 막말로 딱 해가지고 이거 사회, 경제 이거 한번 정의를 했지만 사회, 또 뭐라고 경제, 사회, 문화 측면으로 계급으로 나눴다. 여기는 뭐라고? 역사, 사회 역사 맥락으로 사회는 똑같네. 네. 역사 맥락으로 이게 뭐야? 시간을 경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 전략을 찾았다. 통합해서 서로 화합해서 찾으려고. 얘가 서로 갈등하는데 그거 말고 갈등만 할 수는 없으니까 화합의 상황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데 안정이 돼 있어. 그러면 뭐라고 이거는? 여기서 더 나뉘어가지고 개별성을 찾았다. 그러면 이건 더 안정기에 더 어울리겠죠. 요거는 뭐라고요? 갈등기에 필요하겠죠. 네. 그럼 이거는 다양성이 생긴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깔라지지만. 네. 요거는 뭐라고요? 통합성을 해서 통합을 해서 포함해서 포용하고 배려하고 해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겠죠. 네. 이렇게 자꾸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가치로. 그렇게 하니까 바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데 뭘로 하라고? 이게 드라마나 SNS 이런 걸로. 네. 저변을 넓히고 문화 경험 체험들이 있어요. 다. 나라마다. 그죠? 역사성도 있고 인생사도 있고 다 이렇게 다 각각의 나라마다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합쳐야겠죠. 네. 그러면 요거하고 이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각 다는. 네. 이거는 뭐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의 문화, 이렇게 잘라진 하나의 문화였죠. 그래서 하이 문화의 청바지였죠. 이 청바지가 이 전체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자, 다 하나다. 다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은 다 일대다예요. 거의 개념이 일대다. 청바지 하나가 전체 문화로 이렇게 확장됐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네요. 하나로 통합됐다.
요거 있는 것이 갈등을 극복하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 세 개를 통합했다. 그죠? 그럼 그거는 어디 있어요? 통합됐다. 요것도 또 써야 되네. 통합됐다 측면에서. 됐나요? 네. 그럼 이것도 통합됐다. 그럼 이건 나뉘었다라고 하면 아니요. 대중문화 드라마는 역사성과 폭넓은 저변으로 인생사를 편지한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통합돼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요거 뭐라고요? 각각의 나라마다 그 드라마의 사회 역사를 반영하면서 그 나라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들도 생기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하는 걸 내든지 아니면 한계에서 그러면 이걸 또 똑같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안에는 그죠? 네. 아? 어떤 A 사람들이 좋아하는 B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뉘어서. 그러니까 드라마 타깃이 누구냐는 거지. 이렇게 할 때는 또 나누겠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도 나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이 청바지도 그죠? 계층상으로 나뉘었는데 나뉜 게 다시 합칠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청바지가 이렇게 하이문화처럼 되어 있던 청바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상황으로 여기에 이렇게 통합된 건 아니죠 실제로는. 네. 왜? 야, 하위권이 입는 청바지랑 상위층이 입는 청바지랑 달라요. 같으면서도 다르잖아. 찢어진 거 뭐 이런 거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찢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찢은 건 아니잖아. 태가 나잖아. 이해돼요? 네. 그런 걸 써줘야 돼. 어떤 의미로 이걸 합쳐졌을까? 그럼 합쳐진다는 의미는 뭘까? 이걸 써줘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 그러면 어떤 대중문화가 있는데 그게 깔라져가지고 그 타겟층을 형성하는 게 뭐고 또 이렇게 어떤 대중문화의 이 전체적으로 깔라진 요거 있지. 요거를 전 세계가 유행해. 다른 나라도 한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대장금. 우리나라 고유의 거잖아. 네. 뭐 역사적 맥락이 그냥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 근데 이게 왜 동남아에서 인기지? 그런 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래요?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대장금 쟤네 뭐 알아? 궁궐도 알고? 근데 재밌다고 막 보잖아. 응? 꼭 판타지 세계처럼. 이해되나요? 네. 왜 보는지 아세요? 옷도 알록달록하지. 예쁘지. 음식도 맛있게 생겼지. 응? 뭐 산도 예쁘고 아기자기하지. 안 그래요? 네. 그럼 보기 좋잖아요. 사막 있는 나라에서 딱 보면 꼭 동화 속 같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드라마 대장금 쓰는 거고 이 청바지처럼 이렇게 하이문화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랩 같은 것도 갱스터 랩 하면서 하이문화잖아 음악적으로. 네. 그쵸? 네. 근데 지금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보면 딱 유행하고 퍼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도 쓸만하지 않아요? 네. 왜 퍼졌나? 근데 지금에서 예를 들어서 쇼미더머니에서 뭐 플렉스하고 뭐 이렇게 욕하고 뭐 하고 디스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수준 높은 거 있잖아. 시인처럼 쇼미더 하면 어른들이나 전 세계로 확장됐을 테니까 이게 확장되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움이나 순수함이나 고결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방탄 쓰는 거나 맞던데. 이해되세요? 네. 깔끔함이나 막 동화 같은 아름다움이나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썼습니다. 가도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고 나도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라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 글자 있는 거 요약해서 써놓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써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하려도 이 두 개를 분석해서 가나를 분석해갖고 방향성도 잡아보고 왜 그런가도 생각해보고 해서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려니까 너무 건조합니다. 청바지 했고요. 대중문화 있어요. 끝. 그럼 뭔가를 더 써줘야 되잖아요. 붙여준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충동원해야지. 이런 거예요. 시간을 줄 테니까 말싸움 대신에 네가 여기에다가 이거에 관련된 말싸움 다 써놓으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면 교수들이 생각할 때
이거 반복해서 안 쓰고 이거 플러스 알파 쓰면 오 이거 세상살이 다 있으면서 글에 있는 관련된 거 예시를 써줬어. 네. 솔직히 요 관련된 글에 관련된 걸 해서 방탄소 쓰고 대장금도 쓰고 이것도 쓰고 예시 쓰면 아 얘 알아들었다 그러지. 아우 얘 뭔 대장금을 쓰고 그래? 안 그러지 그지? 네. 그리고 막 그렇게 이런 걸 이해해가지고 원리를 잡아서 현실 생활도 쓰고 플러스 알파로 쓰면서 연결해서 써서 전체적인 흐름을 딱 만들면 교수가 아 얘 보고 싶다. 얘 합격시켜. 얘 공부시킬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아니거든. 근데 시도 자체를 안 해. 시도를 한 다음에 내가 이것까지 쓰는 건 너무 에바고 내가 얘기해 줄 거거든. 이건 에바야. 우리 요새는 에바 안 쓰던데 몇 년 만에 해도 애들이 에바 막 이거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나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조절해 줄 텐데 아예 쓰지를 않으니까 조절을 못 해줘.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흐름은 되게 곱고 아름답게 비율도 아름답게 채점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이면 자 써야 될 걸 썼습니다. 50% 볼게요. 다 만점.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75점 합격해야 돼. 쓰기만 하면 써. 50점 중에 써서 30점만 맞으면 너 80점이야. 그럼 엄청 고난도 점수야. 다만 A, B, C, D에 쓰는 거는 이제 돼요. 이게 2달 걸리는 건데 한 달에 넌 졸업시켜주고 다음에는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 개요를 짠 다음에 그 개요를 가지고 어차피 이거 개요로 쓰면 이거 4줄로 쓸 수 있지 너 간단하게. 네. 이걸 4줄로 줄인 다음에 그 4줄에서 확장해서 어떤 걸 더 채워 넣어야 되느냐. 그럼 개요를 짜가지고 한번 생각을 늘려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기나 뭐 이런 거는 다음번에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근거 넣으면 요거 근거 넣어야지. 여기에 힌트 있잖아. 네. 왜 그러냐면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제 시문에다 힌트 줘. 출제자들이 못 찾는 거야 애들이. 응? 그거 확인시켜주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좀 더 지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이 쓴 거를 개요로 만든 거를 확장시켜서 다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다음 달에 시작하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아깝죠? 다 썼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되는구나. 쓰세요. 내가 그랬죠. 쓰고 떨어져야 안 억울하지. 다 써보지도 않고 무기력해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20m만 세게 던지면 합격시켜줄까 그랬더니 애들이 야 하고서 5m 던진 거야. 힘도 안 주고 그러면서 떨어져 그랬더니 아이씨 이렇게 어려워 그럼 지 힘껏 던져보지도 못한 거야. 네. 여기까지.